조주록 497개 공안의 문제를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오늘도 거기에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주스님이 발을 씻는 차에 임재 스님께서 조주스님 처소에 갔습니다. 조주스님께서 발을 씻고 있는데 임재 선사가 물었습니다. 여하시 조사설에이니고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주스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발을 씻고 있어. 그러니까는 임재스님이 얼른 곁에 가서 다시 듣는 자세를 귀를 기울이고 취했습니다. 그 조주스님께서 알았으면 바로 알은 것이지 몰랐다면은 입을 막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한 말씀을 하니 조조 임재선님께서 소매를 떡 떨치고 가버렸다. 그러니까 그 뒤에 마지막에 조조스님께서 말씀하기를 30년 행각에 내가 오늘 주석을 잘못 따랐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주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재록에는 임재스님이 말씀하신 임재어록에는 또 다릅니다. 거기는 임재가 발을 씻고 있는데 조주스님이 임재스님 처소에 가서 임재스님 발 씻는 모습을 보고 조주스님께서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주스님이 반대로 임재스님한테 물은 걸로 나옵니다. 임재스님이 씻은 물을 확 들어부으려고 하는 찰나에 조주스님은 얼른 그만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 임재록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조주록에는 이제 이렇게 반대로 조주스님이 이제 발을 씻고 있는데 임재스님이 찾아가서 했다고 이렇게 이제 그 자신들의 어록에는 그렇게 좀 다릅니다. 각자가. 그런데 주석을 설화를 이렇게 많이 달한 거는 이제 여기 조주스님 말씀한테 많이 달았네요. 이게 이제 보면 우문고라고 하는 분은 이제 소응을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1위는 안사 고추하고 한 사람은 눈이 마치 북을 치는 북채, 북을 이제 방망이 자그마한 게 있잖아요. 다다다다 치는 북채. 눈이 한 사람은 북채와 같고 또 1위는 두여 목표라 한 사람은 머리가
나무 국자와 같다. 나무로 파가지고 국 퍼는 국자에 동그랗잖아요. 동그랗게 머리처럼 동그랗하지. 이게 뭐. 한 사람의 머리는 국을 퍼는 국자와 같다. 양계 노 불식 수하니 두 노인이 조주나 임제나 두 노인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을 알지 못하니 지금의 무처 안착이로다. 지금까지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함이로다. 지금에까지도 안착한 곳이 없다. 어디 안착한 것이 없다 이거죠. 안사고추라는 것은 눈이 북을 치는 북채와 같다고 이제 한 것은 불섭 연지 형용이 아니라 반연에 빠지지 않은 것을 형용하는 것이다. 반연. 또 머리가 나무국자와 같다고 하는 것은 반연에 빠진 것을 형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또 보령용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보령수가 이 말을 들어가지고 두 노숙을 들어서 말하되 당당부단의 반초기난이라. 마땅히 끊어야 할 곳에 끊지 못하면 도리어 그 반란을 부르게 되니 잘 알아야 된다. 또 종중에 상냥하여 이르되 조주는 임제가 도적질하러 온 것을 알지 못하고 각이 지하 타와 주각이라 도리어 임제를 이해해 가지고 주각을 내림이로다. 발을 씻고 있다는 말을 했다 이겁니다. 또 임제는 당시에 듣는 자세를 취했으니 하 불벽이 변장고 어찌 들으려고 자세를 취할 때 손바닥으로 한 번 들이쳐야 되는데 때리지 못했고 여마상냥인데 때리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이거를 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냥할진대는 하정 몽견 조주며 어찌 일찍이 꾸면들 조주를 볼 것이며 임제를 알아 얻으리요. 그러나 양계가 두 노숙이 임제나 조주나 임제가 두 노숙이 진시 노적이라 늙은 도적이라 수지 일개 호순이라 모름지기 하나가 뛰어난 줄을 알아야 한다. 호수일계, 수지 호수일계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모름지기 하나가 뛰어난 줄을 알아야 한다. 내 처연 내가 그대들에게 묻노니 여러분들은 말해보라. 누가 더 뛰어난 자인가? 안복이 갖춘 이는 가려보라. 그리고 이제 임제가 조조심한테 가서 조사설에 이름 물었는데 조조스님은 발을 씻고 있다라고 대답했고 또 조조스님의 곁에 가서 임제가 듣는 자세를 이렇게 다시 귀를 기울이고 취하니까 조조스님이 알았다면 바로 알은 것이지
몰랐다면 입을 닥치고 있거라. 그러니 임재가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다. 그러니까는 조주스님께서 30년 행각에 내가 주석을 아마 잘못 달았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여기서 이기고 졌는 것이냐? 누가 잘했나? 어느 분이 그러면 눈 밝은 분이냐? 이걸 한번 가려보라. 눈이 있는 자라면 여러분은 말해보라. 누가 더 뛰어난 자인가? 안목이 갖춘 이는 가려보라. 이제 여러분이 한번 가려보라 이거지요. 당당부단이라는 거, 마땅히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하면 그 도적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반드시 끊어야 할 때는 바로 끊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주가 끊지 않아서 혼란을 초래한 것을 말한 것이다. 이거는 뭔 소리냐 이거지요. 분명히 임재는 도적인데 도적질하러 온 것인데 그 도적을 단박에 끊어야 할 때인데 끊지 않으면 계속 그게 도리어 반란이 일어난다 이거지 거기서. 또 아래에 계중의 상량에 이르되 이 뜻이니라. 양계가 진시 노적자는 두 노숙이 다 도적이라고 한 것은 앞에 두 송에서 이미 드러냈다. 두 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은 눈이 북을 치는 채와 같고 한 사람은 머리가 나무 국자와 같다. 여기서 이제 드러냈다 이겁니다. 두 사람의 노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앞에 두 송에서 이미 드러냈음이니라. 수지 일개 호수자는 불관신마라도 일일시 호손이라. 둘 다 늙은 도둑이라는 것은 앞에 두 개송에서 이미 드러냈고 모름지기 하나가 뛰어난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지 않더라도 하나하나가 뛰어났다는 뜻이다. 두 분이 다 헌출하게 뛰어났다. 이렇게도 본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자수가 상당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고는 이어서 드러냈다. 어떤 학인이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조주가 대답해 말하기를 상다리가 그것이니라. 상다리가 그것이니라 라고 했고 그 스님이 그것뿐만은 아니겠지요 라고 하자 조주는 그것인적은 뽑아가거라 라고 말하였다. 그래 이제 어떤 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 이렇게 하듯이 이 상 앞에 다리다. 상다리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납자가 그것만은 아니겠지요 라고 하니까 그것이라고 한 적은 뽑아가지고 가거라 라고 하였다. 또 사가 웃으면서 이르되 웃으면서 말하였다. 좋다 여러분. 저 옛 사람이 서로 만났던 것을 살펴보라. 한마디와
방구절이나 한 대 치고 한 번 찌르는데 1000명의 성인이라도 1000명이나 되는 성인이라도 더듬어 찾을 수가 없다. 들어보지 못하였는가? 할구를 청구할지언정 사구를 청구하지 말라. 만약 할구에서 알아챈다면 조사나 부처와 더불어 서성이 될 수 있을 것이요, 사구에서 알아챈다면 스스로 자신을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번 되풀이한 것은 오직 이 한 구절 뿐이다. 감히 대중들에게 묻노니 끝내 어찌해야 이해를 하겠는가? 양구하고 말하였다. 가만히 잠시 있다가 말하였다. 영상 한매 개상유가 1번 춘색 1번 신이로다. 봉우리 차가운 매화와 개울가의 버들이 한 번 봄빛에 한바탕 새롭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내가 이해를 시켜줄 수 있을까? 그 이해를 시켜주려고 이렇게 감히 대중한테 이렇게 내가 한마디 하겠다 하고 양구하고는 이 개성을 말했네요. 봉우리 찬 기운 매화와 개울가의 버들이 한 번 봄빛에 한바탕 새롭도다. 그런데 이제 여하시 조사설에인이 있고,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라, 예를 들어서 또 상딸이다 이랬을 때에 그 조조스님이 말한 그 의지 낙처를 바로 척 보고 알아채리는 사람은 그건 할구에서 바로 아는 사람이고, 그 앞에 상딸이나 또 뜰 앞에 잣나무를 따라가 가지고 거기서 칵 막히가 알질 못해서 이게 인가 저긴가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하고 사랑 분별을 붙이면은 그건 사구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뜰 앞에 잣나무란 말이 도대체 잣나무가 그게 조사설에인가? 잣나무가 조사설에가 아닌가? 하고 그다 대고 자꾸 그 생각을 하면 그건 사구고, 조사설에이라 물었을 때 뜰 앞에 잣나무라 앞에 상딸이다 이랬을 때 그 말한 의지, 그 낙처 의지를, 조조가 말한 의지를 바로 척 보는 자는 그는 사자요 할구에서 바로 천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잣나무가 그게 뭐 조사설에인가 아닌가 기인가 뭐 무슨 말인가 무슨 어떤 건가 이런 긴가 저런 긴가 오만 사량 분별을 생각을 붙이면 그는 이제 사구라 이 말이에요. 또 언어 문자 이제 설명을 하고 말로 설명을 해주고 또 글자로 가지고 경전에 얻구나 결자를 내놓고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새기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그거는 사구라는 것이죠. 설명을 해가지고 알아듣는 거 이해를 하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사랑 분별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전부 다 그거는 사구라 죽은 글귀라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은 말로 설명을 해줘 알려고 하고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자구도 불능이라 자기를 구하기 어렵다. 못 구한다는 거 절대. 그거는 이제 사자가 아니고 사자 새끼도 아니고 여우다. 여우 새끼는 정령이라 컴컴한 우매하고 우치한 정령을 가지고 자꾸 거기에서 뒤적거리고 나대거리 봐야 활로가 없다. 살아날 길이 없고 점점 더 우치한 도로 떨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문자를 따라가지 않고 바로 그 의지, 낙처를 바로 알아차린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왜 보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만장경이 달을 가리킨 것인데 그 달은 보지 않고 모두가 그 말씀하신 경에만 떨어져 있다. 팔만장경이 합해서 한마디로 조주는 딱 뜰 앞에 잣나무라 한마디로 한 겁니다. 팔만장경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한 거 그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뜰 앞에 잣나무라 하는 데에 그 나무에 따라가 있다. 그 말이 있잖아요. 우문 스님이 행각할 때 어느 객점에서 잠을 자는데 뭐 스님들이 앉아서 할구가 어떻고 사구가 어떻고 조사가 어떻고 부처님이 어떻고 자꾸 토론을 하고 따지고 하는데 본인은 구석에서 잠을 자고 누가 있는데 시끄럽게 자꾸 이사고 한다 이죠. 그런데 어떤 스님이 하는 말이 개송을 하나 하는데 교토행신이 당고로 하니 교만한 토끼가 옛길에 더 가로 누워 있는데 창흥일견이 변생겸이라 푸른 눈이 살아있는 매가 그 토끼를 산채로 차고 물고 갔다. 근데 후래 역견 무영성이라 그 뒤에 사양하러 온 사양개가 올라와서 고향 주목 구주심이라 그 나무 밑에 토끼가 있나 없나 냄새만 씩씩 맡고 나무 밑에서 돌고 있더라. 그게 이제 뭔 소리냐 하면 우문신 조주신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개송을 한 겁니다. 그게 조사 설레입니까? 모르니까는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데 뜰 앞에 잣나무가 뭐 있는 줄 알고 그걸 잔뜩 붙들고 지금 앉아가지고 무슨 뜰 앞에 잣나무가 이 뭐 어떤 게인가 뭐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를 이렇게 나가고 거기에 따라가서 헤매는 거를 이제 그 개가 나무 밑에서 토끼는 이미 차고 가고 없는데 냄새만 맡고 있는 것과 같은 격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바로 보라 이거지요. 조주가 상다리다 이랬을 때 바로 보라 이거지요. 상다리에 그 쫓이 여러분 따라가가지고 다시 깡 막혀가지고 뭐 여기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또 여하시 불인 있고 삼석언이라 이럴 때 삼석언에 따라가가지고 일생을 지금 20년 30년 지금 하고 있어도 해결 안 나고 있어요. 삼석언이라 그리고 붙들고 있거든요. 벌써 눈 밝은 사람은 그거를 척 알아차리고 지나간 지 오래됐다 이거예요. 바로 보고 바로 알아차린다. 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구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말로 설명해주고 대답해주고 새겨주고 이래가지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래급이 가도 헤어나기 어렵다. 요렇게 저렇게 헤아려가지고 헤아려서 뭘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아무리 오래 가도 헤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알 수 없으면, 알 수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면은 그 조주가 어찌해서 뜰 앞에 잣나무로 했을까 하는 그 의지 낙체를 알 수 없다. 어째서 그래 했는지 그걸 골똘히 깊이 의심을 하고 또 의심해서 깊이 파고들어가 보면 알아차린다는 거지. 알아차리는 게 즉시 바로 눈앞에서 한마디 내리는 앞에서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바로 척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하루 내에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하루 내에 생각해가지고는 아하 이것이었구나 하고 그 조조신이 말씀하신 의지낙처를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또 하루라도 안 되면 이제 이틀을 또 아주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는 거지요. 어째서 그랬을까? 그 깊이 골똘히 이틀 동안만 잠 마음이 딴 데로 흐트러지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곧장 순전히 일념으로 쭉 그거를 깊이 생각하는 게 끊어지지 않고 이틀만 생각하면은 안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틀 동안 안 되면은 3일 안 되면 4일, 5일, 7일간만 골똘히 다른 잡생각 없이 딴 데로 생각이 흘러가지 않고 지극하게 아주 지극히 깊이 골똘히 그거를 관찰해 가지고 의심해서 참고해 보면은 그만 아하 하고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이제 늦지 많이 그만큼 머리가 건기가 둔하고 건기가 수승하게 뛰어난 사람하고는 다르지. 머리가 지혜가 출중하게 건기가 뛰어난 사람은 은하에 대오라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 때 바로 척그만 기합이 돼버려요. 몰라서 조사설의 일을 몰라서 물었다 이게요. 그럼 뭘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 때 척 바로 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미둔한 사람은 하루를 생각해도 안 되고 이틀을 해도 안 되고 3일을 해도 안 되고 일주일을 해도 뭐 했는지 이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고 1년 지금 뜰 앞에 잣나무를 20년 동안 지금 꺼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20년 뜰 앞에 잣나무 꺼내고 다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정말 지극히 아주 강력히 지극히 밀어붙이면 안 될 게 없어요. 알아집니다. 즉 알아차리는 게 좀 늦지만은 돼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천방에 앉아서는 이제 자복에 앉았을 때는 멍고하다가 앉아서 졸지 않으면 망상하다가 망상 안 하면 또 졸다가 이러다가 보면 시간 가면 밖에 나오면 또 언제 하도록 했던가 하고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 생각에 다 따라가고 그러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극히 밀어붙이면은 밖에 나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저 기둥에도 그냥 머리를 부딪히고 그래요. 낭떠러지게도 낭떠러지인 줄 모르고 가다 떨어져요. 그런데 하도 덜미상 떨어진 사람은 죽질 않아요. 그 희한하지. 다치지도 않고 안 죽어요. 하도를 지겹게 들고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잖아. 죽을 줄 알지만 안 죽어요. 다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 하도 들지 않는 일념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 중생의 사랑 분별하는 현실 가지고 현실적으로 현실 눈앞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식 가지고는 낭떠러지기 적 가면은 아유 무섭네, 떨어지면 죽겠지, 이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저건 떨어지면 죽어요. 이미 떨어지면 죽겠네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일념으로 하도가 된 사람은 낭떠러지기인지 낭떠러지가 아닌지, 떨어지면 죽는 건지 안 죽는 건지 이런 그 자체가 없어. 거기 없어요. 없는 데서 그냥 떨어진 것 뿐이라. 그러니까 죽는 것도 없고 뭐 다치는 것도 없어. 그 희한하지. 그게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중생이 공부를 해서 빨리 해마치려면은 아주 지극하게 절벽인지 아닌지도 분간할 수 없고, 오고 가는 그 거리, 가고 오는 노도가 다 끊어졌다, 길머리가 끊어졌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호련히 깨닫는 바가 있다. 이거는 아주 건기가 미약한 사람한테 한 얘기입니다. 건기가 미약한 사람한테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서도 건기가 상중하가 있어요. 거기서도 공부를 아예 그만 아이고 힘들다 못한다 이거는 아주 미약하고 건기 미약한 길. 또 뭐 기도하러 간다고? 기도하러 간다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서 잘하는가 해봤지만 기도는 무슨 기도? 기도하러 간 게 다 소용이 없는 기라. 기도가 얼마나 힘드는 건데, 기도 용맹 기도 하는 힘들어서 참선하면 참선이 안 될 게 없어요. 용맹 기도 그 얼마나 힘드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제 빠져요. 그때 이제 또 살림, 이제 사무 보는 걸로 이제 이리 또 빠집니다. 그래 빠져가지고 이제 보면 지냅니다. 뭐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게 정말로 이 공부를 끈기 있게 일관되게 쭉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 나가는 공부하는 사람, 이거 상근기라 해. 그걸 이제 그게 이것도 하근기인데 상중하 중에서도 하근기 중에서도 상중하가 또 있어. 하근기 중에서도 상중하가 있는데 하근기 중에서도 꾸준히 밀고 열심히 끝까지 해나가는 사람을 상근기라고 그래요. 이제 거기서도 그거는 이제 풀태전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니까 대단한 끈기라. 그러니까 너 건기가 대단하네. 상근기다. 그래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진짜 상근기는 언하에 대오라, 떠나배 잔나보라, 척 바로 그만 알아들어버려. 그건 상상근기인데, 그건 이제 하근기는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어 몰라. 그러니까 참고를 하라. 이렇게 참고하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이가 다 들고 빠지고 전신이 물러 빠지는 아픔이 있고 뭐 이거 뭐 정말 그건 대단한 거라. 이게 앉아서 용명정진하는 게 보통이 되는 게 힘드는 게 아닌데 이건 대단한 일. 이거를 하는 것이 대근기다 이기라고. 또 그거는 하근기 척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하근기는 하근기인데, 그러나 거기서 꾸준히 해제키는 건 하고 나가는 거는 그건 상근기다 이기라. 야 대근기다. 그 사람은 한다 이게요. 나는 일생을 하다가 내가 안 되면 죽으면 난 또 하고 만다. 이게 이제 근기, 상근기라는 거라죠. 대근기라는 거예요. 나는 일생을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뭐 네가 어째나 뭐 헌일이 아이가 이건 게, 아이고 하다가 안 되면 그 곤란하니까 나는 뭐 다른 뭐 진언을 하든지 뭐 안 그러면 뭐 나머리에서 뭐 봉사 활동에 좋은 일을 하든지 복 짓는 일이나 할까 뭐 이러고 살림이나 할까 이러고
뭐 여러 가지로 길이 많잖아. 그래 이제 이래. 그래 하는데 거기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기라. 꾸준히 처음부터 공부를 밀고 나가는 그게 이제 결국 끝을 이제 마치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 이게 힘드니까. 중간에 거사님도 호사님들도 중간에 절에 참선선박에 오다가 한 몇 년 하지. 오다가 갑자기 안 보인다고. 없어. 그래 물어보면은 왜 뭐 그만 아이고 뭐가 어떻고 뭐 어떻고 핑계가 많더라고요. 안 올라고 하는데 핑계가 많아요. 근데 선방에서 용명정진하자고 해놓고 또 한철도 결제해가지고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자고 약속해놓고는 그만 가긴 가야 되는데 자꾸 옆에 스님하고 시비를 하고 시비를 걸어. 그 시비를 건 게 옆에 스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또 뭐 한마디 하고 그거 들고 싸움하게 되도 대중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뭘 말하는가 본 게 제가 이번에는 한철 잘 살아보려고 왔습니다만은 내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자기가 양보를 하겠다고 해서 걸망을 지고 간단 말입니다. 본인이 그냥 가면은 그게 좀 우습잖아요. 저 한철도 모처럼 갔다 이래 안 좋으니까 내가 하려고 열심히 왔지만은 저 사람이 자꾸 시비를 하니 내가 양보하지요. 본인이 가고 싶은 게대로 그래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핑계를 대는 게 많아요. 갈 때는 반드시 핑계를 댑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하근기라 이라. 하근기. 전부 다 공부 근기 없다 이라. 상근기는 어쨌든 앞뒤 돌아보지 않고 일체 시비가 없고 시비가 누가 뭐 옆에서 짜면 예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그러면 쭉 하도만 밀고 나가. 일체 관계 안 해요. 이 공부 지어가는 자세인데 우리 거사님이나 보사님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거 뭐 그렇게 안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 안 하는 분은 그래 그건 안 되는 게 소용없고 업을 지어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생에 내가 임무 받았을 때에 해결하라. 이 생에 네가 해결하지 못하면 넌 다시는 어렵다. 이 생에 내가 실각하면 다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조주로 뭐 여러분이 들 거는 모른다고 자꾸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모르지 뭐. 암만 여기서 알기 쉽게끔 설명도 많이 했는데 설명 많이 했지만 뭐 여러분이 뭐 못 알아듣는데 어떡하냐 이게.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은 노성이 마침 발을 씻고 있었다라는 한 구절만을 취한 것이니 곧 이거는 반연한 것이다. 반연했다 이라 반연하는 그런 말이다 이라. 이어서 들기를 상다리가 그것이다 라는 것은 조사가 온 뜻이 어떤 것입니까? 상다리다. 상다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니까 그거는 뭐냐? 반연하지 않은 것이다. 발을 씻고 있었소라는 것은 반연을 하는 것이고 상다리다 이런 것은 반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반연하는 것은 아예 반연하지 않은 것이다. 저 옛사람을 보라 한 것에는 옛사람은 조주를 가리키는 것이요 서로 만났던 사람은 임재와 저 선임이다. 한 대 치고 한 번 찐다는 것은 뭐냐? 모두 조주에게 속았다는 것이다. 조주에게 속하는 것이다. 봉우리 찬기운 매하는 봄을 한번 만나서 새롭다는 말은 뭐냐? 반연하지 않은 것이다. 겨울과 버들은 뭐냐? 봉우리의 매화 찬기운의 참매화와 버드나무 시내가 버드나무라는 그 개성 하나 그거는 반연하지 않는 것이고 겨울과 버들은 이제
산봉우리에 매하라 찬 매하는 반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개울가에 버들가지라는 것은 반연한 것이다. 한번 봄빛이 한번 새롭다는 것은 뭐냐? 이에서 더듬어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설명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는 여러분 이걸 듣고 잘 알아야 됩니다. 송원이 상당회가 이 말을 들어 이르되, 송원이라는 분이 송원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반쯤은 비가 오고 반쯤은 날이 개이니 복사꽃은 붉고 오약꽃은 희구나. 점 찍어주고 바로 행하여서 주둥이를 놀릴 필요가 없는데 어디가 잘못 주석을 달아준 것인가? 어디가 잘못 주석을 달아준 곳인가? 한번 말해보라. 반쯤 비가 오고 반쯤은 개 있다는 것은 조주의 마침 노성이 발을 씻고 있었다고 한 자리에 많은 사항들이 있다는 뜻이다. 또 점 찍어주고 잘못 주석을 달아준 곳이라는 말은 임재를 억누르고 조주를 붙들어주는 내용이다. 이게 임재가 길을 기울일 때에 그때에 당에서 어떻게 한마디 해야 될 것인가. 처음 임재가 조사 서리를 물었을 때 조주가 발을 씻고 있다고 했지만은 그때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는 여러분이 깊이 참고해서 바로 판단해 봐야 할 일이다.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설파가 되고 또 그건 사구가 됩니다. 사구에서 제가 얘기해줘가지고 알아듣는 거는 그건 사구라요. 그래서 할구에서 알아들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바로 참고해서 알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마치겠는데, 조주록에서 바로 알아듣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하두를 오늘 저녁에 철저하게 한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를 지극히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이 지금 참고하는 하두가 일념이 잘 되면 되는 것만큼 이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그 하두가 지금 참고하는 게 잘 안 되면 안 되는 것만큼 이 조주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공부가 되면 여러분이 되는 것만큼 여기 말을 잘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열심히 하세요.